킹달러, 갓달러만큼 올해 많이 등장한 용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잘 들리질 않고 있는데 1년 전쯤이었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부각되면서 역환율 전쟁이 발생한 지도 정확히 1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이 역환율 전쟁을 평가해보고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들리지 않는 이 킹달러, 갓달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에 앞서서 가장 큰 관심사, 아무래도 PC 물가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한 달 전 정확히 일정을 보니까 11월 14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상당히 항의가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그렇죠. 넘으면서 달러를 매입하시고 기업들도 달러를 연말에 달러 수요에서 사실 달러를 많이 사놓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1,300원 붕괴됩니다 하는 이런 쪽의 방송에 대해서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1,3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1,299원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표현했던 그 갓달러, 킹달러도 아까 홍영국께서 모두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 환율 문제가 시청자분의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이거 풀어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그 피벗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시장은 오늘만 같아라,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분위기를 전해 주셨습니다는 우리가 방송 마지막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목표 수익률만 채우면 차익 실현해 줍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제 7포인트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역시 기관과 그다음에 기관에 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다른 연도 있습니다는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는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명한 대처다. 근데 오늘도 여기 이제 우리 정영국 PD께서 아주 경제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바로 여기 얘기했어요. 기관들은 저렇게 사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일반 그 고객분들께서는 하도 이게 경제 교육이 유튜브라든가 또 한국경제TV라든가 해서 전파가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사 지금보다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 지식들이 높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거다. 그만큼 현명하게 대처하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미국 시간으로 11월 1일이니까 누차에 말씀드린 대로 PCE 가격 상승률이었죠. 아까 서성현 본부장께서 수치는 다 얘기하겠습니다는 얘기해서 다시 반복되지는 않겠습니다는 이것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쪽의 의미를 일까 하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 정점론이 10월 달에 CPI가 소비자 물가이 떨어졌고 둔화됐고 그다음 PPI가 둔화됐고 마지막 12월 미국 시간으로 12월 12일, 13일에 이렇게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플레 지표가 PCE 물가인데요. 오늘도 이제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같이 5% 정도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근원 그 PCE 같은 경우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인플레 적정론을 확인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피벗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파월이 느닷없이 명시적으로 피벗의 얘기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PCE 물가가 이걸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에 미친 게 인플레 정점론과 피벗은 국채금리로 받아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랙데이가 연출했던 9월 달에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론 금리위기 날 때 그때 낙인 효과가 있었던 4.2%를 돌파해서 많은 사람이 증시 붕괴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론 일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두 달 만에 3.5% 떨어졌다. 오늘 3.5%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도 사실 달러 인덱스 114에서 지금 오늘은 104까지 됐습니다. 정영규 PD께서 달러 인덱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104로 떨어진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104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104.7조로 떨어졌죠. 저기 이제 일정 그래프로 3개월 그래프를 이렇게 예. 보면 얼만큼 저게 급하게 떨어졌습니까? 급하게 떨어졌는데요. 이런 과정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증시는 왜 이렇게 예. 혼재세를 보이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역시 차익 실현 매물량이 많았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어제도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직전에는 예.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직후에 올라갔죠. 이번에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역시 제조업의 지수가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50, 경기 침체냐 회복이냐 얘기는 갈림서리 하는 50m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장 초반에는 다우존스가 많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낙폭을 반해하는데요. 초반 막폭의 부담 때문에 결국 전일 대비해서는 0.5%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 자체 에너지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오늘 CNN, FGS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이렇게 그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둔화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PB에서 뒷받침해 들고 올라가지 않은 요인은 시장의 근본적 요인보다도 사실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봤는데 사실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네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졌죠.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증시라든가 국채금리 이렇게 각종 원자재 가격 놓고 볼 때 외환 시장이 가장 관심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영규 PD께 달러 인덱스의 104엔대로 떨어진 것을 한번 보여주십사.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홍익커께서도 아마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갓달러, 킹달러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참 많이 나왔죠.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에 영합해서 사실 그 연말에 실수요도 있기 때문에 달러 예금 잔고가 많이 증가할 정도로 달러를 사놨는데요. 갑작스럽게 사실 지난 1년간의 달러 강세 과정에서 나왔던 갓달러, 킹달러라는 용어가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라졌을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미국 자체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한주는 상대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변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국의 자체적으로 요인 보면은 머큐리 요인이 있고, 이제 펀더멘탈 요인이죠. 경제 성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 요인, 페드의 통화 정책 같은 금리 인상 정책 같은 이런 정책이 정책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펀더멘탈 측면의 머큐리 요인은 거꾸로 갔습니다. 예.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게 10월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성장률이 확인된 거는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6%.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됐죠. 근데 막상 3분기 성장률이 2.9% 확인되고, 이제 물론 11월 달에 발표됐던 건 2.9%고 10월 달 처음 발표는 2.6%로 회복된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달러가 오히려 회복돼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달러가 떨어졌죠. 그래서 일종의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통화는 경제 실상이 반영된다. 그런데 자, 올해 성장률이 역성장될 때는 달러는 강세가 됐고,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 확인돼서 회복됐다 하는 점서부터는 달러가 약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달러 문제는 결과적으로 마스 요인, 페드의 통화 정책, 인플레라든가 통화 정책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됐다. 달러 가치 움직임을 좌우됐다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올해 3월서부터 줄기차게 달러 금리를 인상했죠.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자,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3분기 성장률 좋게 나는데 약세가 됐던 것은 자, 그때부터 피봇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죠. 피봇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대학 교수님이 혼탁스러울 겁니다. 그 나라 경제 실상에 반영되는 얼굴이 그 나라의 통화치다 하는데요. 지금은 뉴노멀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요인이 보다도
정책적 요인이 많이 작용된다. 왜 그럴까? 금융이 실물을 반영하는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리딩하는 인더스트리를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융 사이즈의 규모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마스 요인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인이 아마 자꾸 킹달러, 각달러 하는 것을 이 방송에서 하지 말라. 뉴노멀 현상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뭐 미국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그 이렇게 통화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사격 성격에서 예. 다른 가격 반사와 달리 자 환율은 상대 변수입니다. 미국이 흔들리더라도 사실 유럽은 뭐냐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의 58%를 차지하고 파운드화가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70%를 차지합니다. 예. 자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 강타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 그다음에 파운드 약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역성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미국이 돋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늘은 뭐 그 비유가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탁 자막을 이렇게 화면을 보실 때는 홍앵커처럼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있고 저건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홍앵커가 만약에 한상춘도 잘생겼다 하면은 홍앵커가 빈다진 않을 겁니다. 근데 홍앵커가 잘생겼다는 것은 한상춘이 추남이 있기 때문에 잘생기는 겁니다. 이게 달러다. 그래서 갓달러, 킹달러를 표현하지 말라.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예. 자 달러 인덱스의 70%를 차지하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강타를 당해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홍앵커가 저보다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돋보입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자 조금만 흔들리다 보니까 갓달러, 킹달러는 뭔지 소리 소문 없이 누가 지금 이거 얘기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찾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상대 변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의미하는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지 벌써 1년쯤 된 것 같은데 달러의 흐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꼭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1년 전에 우리가 보면 그때는 방송에서 정확한 용어가 아직도 뭐 역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는 아니겠습니다는 예. 그때는 신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방송사 우리 국내 언론상 처음으로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신환율 전쟁일까? 구환율 전쟁은 자국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출 증대 경기 회복 이게 일반적으로 환율 전쟁이죠. 근데 그때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강하게 달러를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1년 전 상황의 숫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분기 성장률은 이제 10월 달에 발표했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잠정치는 11월 달인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미국의 성장률이 2%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그때 95로 굉장히 강세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4.9%, 5% 밑으로 처음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위안화는 6.3, 지금은 7.1, 7.2인데 그때 당시에는 6.3으로 굉장히 강세가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때는 미국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작년에 밀켄 컨퍼런스에서 그때 뉴 환율 전쟁이 있다. 뉴 노멀 환율 전쟁이 종전에 생각했던, 인식했던 평가절을 통해서 수출 증대 경기 회복과 다른 쪽에 이론으로 설명하는 다른 쪽에 환율 전쟁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뉴보다는 신환율 전쟁,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예. 신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1년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환율 전쟁하면 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리는 절하 경쟁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전부터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이 절상 경쟁으로 바뀐 겁니까? 네, 페드의 책임이죠. 작년에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했던 5월 10일 전후에서 예. 물가가 딱 2배나 뛰었거든요. 4월 대비해서. 근데 일시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플레를 키우다 보니까 자 이것이 위기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작년 10월 달에 IMF 총회에서 자 각국들이 물가를 잡아달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물가를 잡아달라. 예.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은 총수관리 대책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급 측이 물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홍영표 물가 진단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망 훼손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다, 코로나 사태에서 공급망이다, 공급망 차질이다 이렇게 해서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총수와 관리되기 때문에 자 물가 대책에서는 한계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공급 측 인플레는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자국 통화를 강세를 시키는 거죠.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국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과정이 바로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에서 이제 코스트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대국일수록 미국과 중국 같은 경제 대국일수록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서 공급 측 인플레에 잡는 데 핵심적인 측면이 수입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국 통화 평가 절상의 유혹에 전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상황이다 볼 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강국을 중심으로 평가 절상하는 이 체제가 이 경제 구조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목적도 있었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공급망 차지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에도 현대차 요즘 뭐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죠. 굉장히 전문 칼라로 해서 이번 인사도 굉장히 전문가로 유성해서 정의선 그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변화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그렇죠. 경영을 잘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동안 자동차 문화 이렇게 해서 문화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다 뛰어났는데 문제는 반도체 하나가 공급을 못함으로써 40년, 50년 됐던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부터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아우타키, 자급자족 성격을 강화했던 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맡기고 그다음에 기업의 핵심 역량을 제어하고는 너무 아웃소싱 맡기는 체제에서는 현대차가 뭐냐? 그 훌륭한 현대차가 반도체 하나 공급을 못함으로써 사실 그 자동차를 뭐 홍영표께서 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을 산다 그러면 뭐냐? 뭐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대부분 자동차가 6개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같이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생각하는 금융사 CEO 같은 경우는 회장이 됐는데요. 회장차에 맞는 것을 살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1년 가깝게 돼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결국 공무원 차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력들 각국의 산업 정책이 전부 바뀐 거 아닙니까? 자, 그동안은 글로벌 대 이게 이제 업쇼어링이거든요. 근데 다 지금 들어와. 리쇼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국의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핵심만 되고 나머지는 맡겨 이게 아웃소싱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때문에 현대가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반도체를 내가 하겠다, 현대차가 하겠다 하는 것이 인쇼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업쇼링과 그다음에 아웃소싱 형태를 위해서 나갔던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글로벌 속도가 둔화된다 해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탈세계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디스 내지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표현을 쓰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차질이 되고 중심축 지역에 있어서는 결국은 글로벌보다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아우타키죠. 그래야지 뭐냐 40년, 50년 된 현대차가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야 어떤 환경이 오든 제2의 코로나가 오든 사실 안정적인 독립 경영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시키는 것이 사실상 뭐냐 내수를 확대시키면서 자국의 뭐냐 경제 독립성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인플레 수출에서 강세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이후에서 경제 구조가 바뀌는 상태에서 자기의 내수 비중 국가 차원에서 내수 비중 자기의 시장성이 커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그건 기업인은 국가 차원인 동일하게 예.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사실 평가 절상을 해왔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만 이 경제 강국들이 이렇게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할 경우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은 글로벌에 대해 익숙해 돼 있죠. 예. 두 가지 측면. 인플레를 위해서 자국 통화 절상하면 그 자체가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동안 글로벌 내수 쪽으로 가니까
글로벌의 장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한번 수치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올해 성장률 아마 달러 강세 내지는 각국들의 평가 절상 경쟁에서 경제 성장률은 빨리 훼손됐습니다. 올해 사실 작년 초에 작년에 말에 세계 경제 성장률 4% 보는데요. 오늘 게러브가 WT IMF 총재가 예.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성장률 2%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면 성장률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성장률이 올해 3.2%에서 목표 성장률 5.5%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을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세계 성장률은 2% 밑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평가절상 경제에 주도를 했는데요. 내년은 0% 성장대다. 일부에서는 0.5% 내지는 1% 밑으로 대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는 노무라는 이상하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 같은 수출 지향적 국가이기 때문에 각국들이 아우타키 그다음에 자국통화 강세 정책 그러면 한국 경제가 대외 여건 입장에서 수출 지향적 전략에 치우는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마이너스 0.7%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그동안 강달러를 통해 인플레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각국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 않습니까? 정이 거세죠. 예.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인민들이 시위대가 나오는 것도 대표적인 그 모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이 달러 강세 하니까 누차에 말씀드리는 자국 통화는 그 통화를 그대로 달러 강세를 받아 보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작년에 3.2 됐는지 지금 7.1, 7.2 돼서 위안화도 평가 절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 급등, 미국에 의해서 수출하니까 다른 국가들은 급등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그러면 인민들의 고통, 한국 국민들의 고통, 물가 고통은 심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분권화 체제에서는 자, 최고 통수권자가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진핑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색을 띠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최고 통수권자가 다 흔들리는 거죠. 오스트리아 문제, 핀란드 문제, 여성 대통령이 오심으로써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도 있겠지만 영국 문제, 지금 이제 순회기 좀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는 다 흔들렸던 거죠. 마크롱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는데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올해 4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간신히 연임됐죠. 이게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국 각국의 통수권자들이 이제는 인플레를 수출을 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이게 달러 부메랑이다. 예. 달러 부메랑에 맞물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피봇의 가능성과 함께 달러가 소리 소문 없이 팍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의 이 평가 절상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원화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올라갈 때 원달러인지 가장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는요. 예. 가장 많이 올라갔고 떨어질 때는 가장 많이 떨어져서 취약계층이다. 취약한 통화가 한국의 원화다. 예.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있잖아요 모습에서 역환율 전쟁에 가장 희생양이 됐던 것이 한국의 원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점을 던져줄 겁니다. 예. 그걸 한번 1년간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년 전에 96이었습니다. 10월 글에 114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104까지 됐습니다. 예. 자, 올라갈 때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되는데요. 원달러를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원달러는 1192원이 있습니다. 10월초에 1442원입니다. 저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장중한 때는 1448원 같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갓달러 킹달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소리소습이 떨어졌느냐?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떨어질 때 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448에서 지금 1299원입니다. 올라갈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게 수능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능성은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왜 그럴까? 갓달러, 킹달러를 마치 유행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킹달러, 갓달러가 되면 그 정확한 실체를 보이지 우리가 사실상 이 문제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를 안 좋기 때문에 자 9월 달에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운데요. 사실 증시 붕괴론이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제2의 외환위기, 그것도 공교롭게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분들이 한 사람은 증시 붕괴론, 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너무 이렇게 가이드하는 것보다는 춤추게 했다. 그래서 유튜브 클릭수가 더 높으면 어떠느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 오피니언 리더라 하는 사람들 거의 마치 뭐냐 유튜브 클릭수라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통계청 어제 발표하면 순재산이 뭐냐 4억 5천 뿐이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국민 전체에서 보면. 그나마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서 좀 돈 좀 벌겠다 해가지고 나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냐 개인이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 걸 꼭 염두에 둬서 예. 다음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전 한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역환율 전쟁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평가들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